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알다TV입니다. 간혹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 등을 나가게 되면 유독 피부가 탱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된 피부는 매끈하고 광채가 나는데요. 피부가 희고 고우면 10살은 어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피부 상태는 우리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리 방법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안이란 단순히 얼굴에 묻은 먼지나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안 방법은 피부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세안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물 온도 조절에서 시작해 손 씻기, 세안 시간과 내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까지 올바른 세안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올바른 세안법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세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약 29에서 31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이유는 피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공과 혈관을 확장하며 차가운 물은 반대로 피부를 급격하게 수축시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상식으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이후 차가운 물로 헹구면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방식의 세안은 피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렇게 이완과 수축 작용이 반복되면 혈관들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닫히지 않는 상태, 즉 홍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 29에서 31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세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부담을 주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 약해진 피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안 전 손 씻기. 세안할 때 손의 청결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손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세균, 박테리아 등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세안 과정에서 얼굴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 홍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안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비누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은 후 충분히 헹궈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안용 도구를 사용할 때도 이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자극은 다양한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안 시간. 세안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외출 후 돌아왔을 때 하루에 2번 세안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오래 세수하면 피부 장벽을 해치고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는 밤 동안 분비된 기름과 땀, 침대나 베개 커버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미세먼지와 노폐물, 화장품 잔여물 등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요. 특히 저녁에 세안할 때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제거를 위한 세안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중 세안법을 통해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요. 1차 세안은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또는 클렌징 밀크를 이용해 화장품의 오일 성분을 제거하고 2차 세안은 내 피부에 맞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여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세안하여 마무리하며 추가로 워터 토너나 히알루론산 토너 등을 화장솜에 묻혀 한 번 더 닦아주는 과정을 거치면 보습 효과도 얻고 2차 세안 후에도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 맑은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내 피부에 맞는 세안제 사용하기. 피부 타입에 따라 적합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피부 타입을 16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은 피부,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 세 번째는 트러블은 없지만 기름진 피부로 나눠집니다.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은 피부나 건조한 피부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하는데요. 약산성 세안제는 pH 5.5 정도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피부 장벽의 pH와 가장 비슷하여 최소한의 유막 제거와 함께 자극을 최소화해줍니다. 더욱 민감한 피부에는 노폐물 제거가 가능하면서도 자극을 더욱더 줄여줄 수 있는 효소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트러블은 없지만 기름진 피부에는 유분기를 조절해주며 모공을 정리해주는 중성 혹은 알칼리성 세안제를 추천하는데요. 만약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중에 너무 피부가 건조해진다면
그런 분들은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째, 과한 자극 주지 않기.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세안이 끝난 후 타월로 얼굴을 닦을 때는 너무 거칠게 문지르거나 비비면 안 되며 한 번씩 눌러주는 느낌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타월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더러운 타월은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얼굴에 사용하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안이 끝나고 나면 꼭 1분 이내에 재생 크림이나 수분 크림을 사용해 보습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세안 후 피부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 각질 현상, 미세주름 등 피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피부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피부를 망치는 3가지로 너무 자주 세안하는 것과 본인에게 맞지 않는 세안법을 하는 것, 그리고 피부의 각질 제거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필링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의 진정과 재생을 돕고 더욱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필링은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하지 않아야 하며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많은 피부, 손상된 피부에는 필링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피부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 제품을 활용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마스크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단, 마스크팩은 가급적 10에서 20분만 붙이고 떼어내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피부는 약산성을 띈다고 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장벽은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을 방어하고 피부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데 피부 산도가 약산성을 띠지 않으면 이 피부장벽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희대 동서의학대 연구에 의하면 피부 산도 유지에는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오메가3,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C가 풍부한 견과류, 과일류를 섭취하는 게 좋으며 이 항산화 영양소들은 피지샘 활동을 억제해 피부 산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콜라겐 합성식품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된장, 두부 등을 섭취하면 피부의 노화 방지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피부 건강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가속하기 때문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숙면은 꼭 필요하며 특히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 꼭 잠드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